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아침 두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제 방송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또 주변 분들과 많이 이렇게 추천을 서로 해주시면서 공유를 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열심히 좋은 뉴스, 정확한 분석과 전망을 해드릴 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매우 중요한 국내 뉴스가 나왔어요. 바로 5.18입니다. 아마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말 한번 잘못하면 망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정도로 매우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정부 여당이 본격적으로 발벗고 나섰습니다. 가끔씩 5.18 문제를 왜곡시키는 발언에 관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는 법안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5.18과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4.3 사건,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 등 과거의 큰 사건들까지 전부 다 법률을 통해서 잘못된 허위사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담는 강제 법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현재 정부 여당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러한 입법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큰 갈래로 두 가지의 입법 준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금년 연초에 발족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이 권한을 대폭적으로 향상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검찰에서만 영장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직접적으로 영장까지 청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해서 발언하는 것, 이거를 강력히 처벌 단속하는 왜곡 처벌법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5.18과 관련해서 특별법을 하나 만들고 또 하나는 왜곡 처벌법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민주화, 이 4.3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진상 규명을 위한 입법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부 여당이 4.15 총선을 통해서 압승을 했고 어떤 일까지도 다 할 수 있어요.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엄청난 180석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그래서 못할 게 없습니다. 이런 전지전능한 여당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입법 조치를 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과거사 정리운동 제2탄이 이제 지금 현재 불어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뭐 가능성이보다는 제2탄 운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18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더 여러분들께서 좀 소상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그리고 과연 이 우연 소지는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5.18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돼서 지금 연초에 출범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진상조사위원회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이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지난 1988년 청문회 이후 2018년도 국방부 조사까지 해서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총 9차례나 진행됐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조사위가 가진 권한이 너무 작아가지고 또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조사를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이 특별법도 만들고 왜곡 처벌법도 만들어서 이 최초 발포 명령자를 확인하고 헬기 사격과 집단 학살, 안매장 등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법은 조사위 조사 대상, 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나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이나 대상 인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의뢰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기존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만 영장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번 특별법에서는 이러한 문구를 싹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이유가 이제 사실상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조사위가 검찰에 영장 청구를 요청하면 검찰에서는 반드시 발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관련 부처에서 그동안에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이 조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거를 일체 못하도록 특별법에 전부 다 포함시키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고 또 은폐한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이 다 개인정보라는 이유였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자료 제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관련 부처에서는 자료 제출에 확실하게 제대로 협조하도록 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내용도 이 관련 특별법에 명시될 예정으로 있다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사의 활동 기간이 그동안에는 너무 짧았다 이거예요. 2+1 해서 최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이것을 어느 정도로 연장하느냐 5년 플러스 1년으로 해서 총 6년으로 늘리는 안도 특별법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도 현재는 50명인데 100명으로 최대한도 2배 늘리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름으로써 이 최초 발포 명령자 또 헬기 사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피해 문제라든가 헬기 사격을 하게 된 경위라든가 그 다음에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안매장한 의혹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하겠다. 왜냐하면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전 사회적인 손해다. 그래서 특별법은 이번 기회에 확실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조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 이것이 민주당의 취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은요. 이 특별법도 무섭겠지만은 왜곡처벌법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무섭다고 하는 것은 우연 소지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작년에 미래통합당에서 이 5.18 왜곡이라고 그래갖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징계위까지 회부시키고 이런 그래서 막말을 가중처벌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부인, 비방, 왜곡, 날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뭐가 되느냐? 뭐가 문제 있느냐? 지금 현재 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보다도 2년이나 더 많고 또 6천만 원이나 더 높아요. 이런 허위사실 똑같은 허위사실 유포인데 그래서 5.18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야말로 가중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5.18 민주화운동 말고 여순사건, 제주 4.3 사건 입법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조사위원회가 비슷한 수준의 위원회가 꾸려질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거사 청산 드라이브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문제가 많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조사위원회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거 우연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 같은 분은 영장 청구는 검사 권한인데 검사의 역할에 제한을 두는 점 우연 소지가 분명하다. 그리고 같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형량을 달리하는 것도 법적으로 모순되고 있다. 예. 그리고 또 관련 기관이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비판적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미래통합당 방법이 없습니다. 177석 대 103석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무력해진 야당일 수밖에 없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서서 이 무력해진 야당을 과연 어느 정도나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정말 기대 반 우려 반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 아마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았어요. 근데 재난지원금을 99%가 다 받아갔는데 이 기부를 하라는 기부금은 별로 얼마 되지 않아요. 무려 12조 정도의 재난금이 나갔는데 이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95%가 전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13조 5천억 원이
지금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부금이 재난지원금 기부금은 8천억도 안 된다. 예, 이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2의 금모기 운동처럼 하자 이렇게 됐는데 어림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제2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재난지원금 하면 맨 먼저 이런 문제를 제기한 분 중에 하나가 여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근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치고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 무슨 소비 진작은 조금 하지만 경기 침체를 막고 어떻게 부양을 시키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3차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2차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차 재난지원금은 최소한도 1인당 100만 원 정도까지는 가야 한다. 또 이렇게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두관 의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는 조기 종식되지 않을 것이고 경기도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으니 최소한도 2-3번은 줘야 된다. 이러면서 지난달 29일 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3차 추경 안에 10조 원을 더 편성해달라 이런 건의서를 정부에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의원도 7월 초쯤에는 이재명 지사가 띄운 2차 재난지원금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 비례정당이었죠. 공동대표를 지낸 최백은 건국대 교수는 또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에게 1인당 매달 100만 원씩 연말까지 총 100조 원가량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 1차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국방 예산이 엄청 줄었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 예산을 하면서 또다시 국방 예산이 엄청 줄었어요. 그런데 제2차 재난지원금을 줄 경우에는 전액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그러면 과연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예, 그야말로 지금 국가 채무가 100조가 더 늘어나가지고 엄청난 재정 건전성을 시킨다는 우려들이 많은데 참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2차 재난지원금을 줄 경우에는 4차 추경을 또다시 편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요청한 대로 전국민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한다면 약 10조 4천억 원이 더 필요한데 올해 1, 2, 3차 추경 규모에 이미 59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경 총 규모를 거의 70조 원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첫 번째 지급한 재난지원금도 아직까지 다 소진하지 못하고 있고 8월까지 쓰게 돼 있는데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참 심각한 문제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이 정부 여당의 지지 기반이었던 경실련 그리고 한겨레까지 나서서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고 또 비판적인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반민주 우연적 발상이다.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 박용진, 조응천, 김혜영 근데 이 중에서 김혜영 최고위원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김혜영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하겠다라고까지 강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그야말로 강하게 말하자면 함구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외부적으로 이 사람들 세 사람 빼놓고 추가적으로 반발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은 이 박용진 의원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아마 초선들 사이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입법례,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가까이 근무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강제 당론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크로스보팅도 아주 자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이 중앙당이 이렇게 없어요. 대대적인 딱
공무원 조직까지 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강제 당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박근혜 탄핵 얘기가 있을 때 당시 민주당에서 이 탄핵소추 표결을 앞두고 새누리당 비주를 향해서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를 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금태소리가 나오니까 징계를 했다. 참 이율배반적 행동이다. 그래서 우현과 반민주 논란으로 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앞으로 있게 될 5.18 특별법 또 왜곡처벌법 이런 심의 과정에서 또 어떤 후폭풍이 불지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박용진, 조응천, 김혜영 이 사람들 앞으로 4년 후에 참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5.18 관련 특별법과 왜곡처벌법 처리 과정에서도 또 이색적인 당 지도부 생각과 다른 목소리가 나올 텐데 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단속하게 나갈지 한번 여러분들 예의 주시해 보시죠. 이상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